안녕하세요. 골라먹는 리포트의 김장렬입니다. 저는 유니스토리 자산에서 투자전략본부장 맡고 있고요. 지난주 한 주 쉬어가지고 2주 만에 뵙게 됐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변동이 많아가지고 오늘 말씀드리는 종목들에가 오늘 들어가서 혹시 물릴까 이런 걱정도 안 할 수는 없는데요. 그래도 주식이 밀릴 때 살 수 있는 몇 가지 주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섹터 얘기하고요. 조선주 두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은요. 금리 인상이 미국에서 멈추거나 아니면 뭐 그래요. 내년도에는 금리 인하할 수 있다고 하자고요. 근데 이제 어쨌든 물가가 높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소비를 많이 하고 있지는 않아요. 사실은요. 예전에 받은 그 보조금 가지고 미국도 그거 갖고 쓰고 있는 거거든요. 언젠가는 소비 여력은 점차 약화될 것입니다. 물론 그래서 인플레도 완화되겠죠. 제 말씀은 그 소비의 펄처싱 파워가 엄청나게 계속 세서 그래서 대세 상승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길게 했느냐. 지금 장은요. 정부 주도 그다음에 기업들, 큰 기업들이 돈을 쓰는 거예요. 캐펙스 투자를 하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수요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쓰는 그 리테일 수요가 아니고 산업재 수요가 촉발될 수 있는 이쪽에 더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그래서 사실은 조선주라든지 아니면 기계주, 상사주 이런 것이 최근에 한 2, 3주 동안 많이 강했던 이유 중에 배경이 공통점은 B2B 또는 정부 주도 캐펙스 관련되는 주식이다. 오늘은 그게 중심이에요. 물론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늘 내일은 약간 뭐 조정이 있을 수 있고 또 이번 주나 다음 주에 여러 가지 또 그 페드 관련되는 이제 연준이가 어떤 코멘트를 할 때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사들어갈 수 있는 것이 어떤 거라고요? 가버먼트가 서포트되는 캐펙스 관련되는 산업재. 그래서 그다음에 사이클이 돌아선 조선주 이런 쪽이 어느 섹터보다 더 안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비록 주가가 많이 올랐지만. 그 리포트 관련돼서 한 일주 전에 KB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온 게 있습니다. 상당히 좀 뭐랄까 잘 적었어요. 근데 글을 많이 적었다기보다는 그림 자체 가지고 직관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목을 산업재라면 기계, 상사, 운송 이런 것에 있어서 강력한 수요가 나올 것 같고 반면에 공급은 빨리 안 늘어나고 뭔가 차질이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이 관련되는 종목들은 생각보다 이제 상승 여력이 더 많다.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그래프를 두 가지 가져왔는데 미국의 공장 건설이 많이 되잖아요. 이제 우리 IRA라든지 2차 전지죠. 배터리, 전기차. 그다음에 반도체 관련돼 갖고 이제 칩 액트 해가지고 TSMC고 삼성이고 다 들어오라 그러지 않습니까? 뭐 이거는 미국뿐만 아니고 유럽이라든지 그런 나라에서도 지금 뭐 인텔한테서 공장 짓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모든 공장 건설 액티비티가 뭐 심지어 인도 또 인도네시아도 2차 전지 뭐 기타 등등 해가지고 공장 유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공장 건설 유치 액티비티가 늘어난다는 거는 거기 관련되는 자본재를 수출하는 회사. 우리 같은 경우 미국 공장 건설하면 한국의 자본재가 수출되지 않습니까? 이 같이 기회를 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흐름이 뭐 속도가 좀 높으면은 지나쳐 빨랐으면은 조정을 받을 수 있지만 큰 흐름은 변함이 없다는 그걸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 거고요. 미국도 보시면 주택 경기는 급락하지만 건설 고용은 견조하거든요. 어떤 건가? 주택이 아니고 그 소비가 아니고 공장, 투자에 관련되는 그런 액티비티가 있는 산업군이 주목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이제 어떤 이해가 되셨을 것 같고요. 그다음 좀 볼게요. 제목을 정부 주도의 B2B 투자의 시대다. 정부는 어떻게 돼요? 여러 산업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이제 으쌰으쌰 해야 되고 거기 관련된 일자리도 창출해야 되는 거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너무 지나쳤네. 과잉 투자가 나타날지도 몰라요. 언제? 2, 3년 뒤에. 그럼 그때까지는 어떡하냐? 그럼 과잉 투자가 뭐건 간에 중복 투자가 오면은 그걸로 인해서 그 산업재의 수요가 늘어난다는 거죠. 그것이 사실은 길게 보면 작년 8월, 10월 달에 여러 가지 미국에서 그 법 통과한 거 있잖아요. IRA 포함해서 이런 것이 방향을 그쪽으로 이미 틀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택이 안 좋더라도 건설 노동자는 호황이고 왜? 주택이 아닌 쪽에 투자가 있으니까. 그다음에 건설 기계 재고는 바닥이라서 굴삭기 수출이 잘 되고 있고 펀더멘틀 흐름은 굴삭기 수출 좋고 주택 경기 하락에도 건설 노동자가 호황인 것은 B2B 과잉 투자, 경기 민감주 산업재에 있어서 투자가 일어나고 있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이거죠. 이것을 주의 있게 보셔야 돼요. 뭐 그런 관련돼 가지고 그러면 투자하고 뭐 공장 짓고 그다음에 거기에 뭐 산업단지 들어가면 뭐가 들어갈까요? 전선 들어가죠. 변압기 들어가죠. 예, 그 수출이라든지 단가라든지 매출이 올라가는 거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런 흐름에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물론 지금 현재는 미국이 주도되고 있습니다만은 미국뿐만 아니고 가끔 쉬는 국가에서도 그러한 그 산업을 이끌 수 있는 성장을 시킬 수 있는 투자는 더 강화되고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뭐 인도도 그렇고요, 유럽도 그렇고요. 아주 동시다발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건설을 시작하면은 한 2, 3년, 1, 2년 지나면은 오히려 또 나중에 한 1, 2년 지나서 자본재 수요가 확 들어가거든요. 장기 사이클로 들어갔다고 볼 수도 있어요.
환율이라든지 그 안에서 또 경제, 한국이냐 사우디냐 뭐 중국, 독일 아니면 미국의 로컬 업체냐 이런 문제는 있겠지만 그 흐름에 정부 주도의 건설 액티비티로 인한 공장 건설 액티비티로 인한 자본주의 수요는 좀 더 지속된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걸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 주제는 한국조선해양을 필두로 한 조선주입니다. 조선주에 대한 얘기는 지난 한 달 정도부터 조선 전문 애널리스트, 뭐 북모군, 국부군 다 나와서 떠들고 애널리스트 리포트 막 나오고 했잖아요. 그리고 가장 선두가 사실은 HD 현대중공업도 아니고 미포조선도 아니고 오히려 다른 쪽에서 일어났는데 그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주가 많이 갔어요. 그래서 오늘 내일 뭐 어떻게 돼갈지 여기서 따라갈 것인지 뭐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HD 한국조선이라는 회사는 중간 지주회사예요. 중간 지주회사는 뭐냐면은 밑에 있는 회사들이 주가가 많이 가더라도 바로 못 돌아오는 단점이 있죠. 지주회사 디스카운트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저평가됐었다. 사실은 한 달 전에, 한 달 반 전에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여기서도 다시 얘기했는데 그때보다 한 15% 20% 올라서 솔직히 단기적인 올라간 거에 대한 부담감이 없질 않아요. 하지만 절대적인 밸류에이션의 그 갭이 아직 좁혀질 여지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세 가지를 갖고 있는데요. 비상장 기업을 갖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한국조선해양을 사지 않으면은 누릴 수 없죠. 현대 삼호중공업이에요. 사실 HD 한국조선해양이 그냥 주가가 못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삼호중공업을 또 별도로 상장시키려고 1년 전에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무산돼 가지고 소액지주 반발로 깨졌거든요. 따라서 현대 삼호중공업이 엄청 잘 되고 있는데 이게 1, 4분기 실적 나오고 나서인데 연간 수준 목표를 이미 3배 정도 초과했어요. 근데 그거 살려면 현대 삼호중공업 살려면 한국조선해양을 사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한 달 정도 됐고 각각의 주식이 따로 있는데 현대 미포조선, HD 현대중공업도 우리의 자회사를 갖고 있어요. 우리 지분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얘네들도 잘 되고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연결 기준으로 했을 때 1분기 끝나고 나서도 수주 목표는 70%를 넘어서 다른 경쟁 조직성보다 압도적이고 디스카운트를 하더라도 싸다. 이게 이제 컨센서스가 2주, 3주 전에 일어나갖고 이번 주는 뭐 아주 무섭게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오르는 것 같은데 오늘 6월 21일이에요. 그 지주회사 접근하더라도 자회사, 비상장회사의 가치를 따지면 싸다. 이렇게 얘기를 되는 겁니다. 물론 그 바탕에는 현대중공업이건 현대미포조선이건 삼성중공업은 똑같은 얘기죠. 신조상가 오르고 수주를 받더라도 지금 도크 채운이 돼서 2년 걸리고 그다음에 옛날에 그 저가했던 그 수주에 대한 어떤 매출 인식은 1분기, 2분기 기점으로 확 떨어져서 규모가 줄어서 이제부터는 실적이 제대로 나오는 게 2분기, 3분기 나오고 이걸 사람들이 인식하려면 주가가 올라가는 거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전과 달리 LNG선 이런 선이 발주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도 매우 좋은 거죠. LNG선은 마진이 좋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재고도 저가 수주도 이제 없어지고 시차를 두고 이익이 올라오고 아까 비상장 주식에 대한 가치도 재평가되면은 우리 애널리스트들이 어떻게 밸류에이션이 모르지만 목표주가 14만 원, 15만 원 나오거든요. 14만 원 기준으로 따지면 말이에요. 지금 내년도 이익 기준으로 PR부터 하지 않습니다만 하여튼 PR도 10배 정도예요. 내후년도도 계속 올라간단 말이에요. 물론 수주가 중요하니까 내년에도 수주가 이어져야지 내년도 내후년도의 실적이 반영이 될 텐데 PR 10배 정도 하면 14만 원에서 19만 원 나와요. 네, 이제 애널리스트 천천히 가니까 일단 14만 원 했는데 주가가 이미 11만 원, 2만 됐으니까 만만치 않다고 볼 수 있는데 아니 지금 주가가 2,600 코스피가 바로 2,800 된다고 보세요. 장난 못하죠. 그러면 가시성이 좋은 조선주를 놓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1분기, 2분기 실적이 나오고 수주에 대한 게 다른 얘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끌고 가는 게 맞다. 갖고 계신 분은 혹시라도 내려가면 사라 이런 얘기입니다. HD 한국조선해양이 좋고 HD 현대중공업도 많이 빠지면 괜찮아요.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일단 산업재하고 조선주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팩트를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